이제 좀 촬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네요. 이거 진짜 요즘은 참 많이 알아야 돼요. 참, 야, 이게 제가 몰랐고, 제가 이제 이 차 정비나 이런 건 좀 잘 만지는데, 저도 어느 정도 핸드폰이나 이런 기계를 만질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야, 요즘 장비가 너무 좋아져갖고, 못 만질, 어제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네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핸드폰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화면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화질을 화면을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쪽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녹색불이 이제 에코불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똑같은 구간인데 이제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어제 그냥 테스트 영상 올려서 유튜브에 올려서 봤는데 확실히 이제 엔진 소리나 이런 게 차 실내 창문 닫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창문을 좀 열고 엔진 소리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대신 이제 요거 좀 녹색불 좀 봐주시면 되거든요, 녹색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녹색이 계속 들어왔는지 지금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좀 짐 싣고 가고 있는 거고 엔진 소리를 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리타더를 사용했을 때 좀 소리도, 그러니까 리타더를 제가 좀 많이 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도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추워. 아직은 쌀쌀하네요. 여름이면 좋은데. 리타더 제동 걸고 내려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들어가고요. 이거 지금 현재도 오토입니다. 스티가 아니에요. 깜빡이 안 켰다. 엔진 소리가 좋으면은 정말 기분 좋거든요. 리타더. 이거 좀 어제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좀 많이 어깨 쪽으로 해서 많이 좀 봐주세요. 이제 창문을 이렇게 봐가지고 실제로 백미러를 보고 어깨를 봐서 사각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육안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 호크아이나 이렇게 센서 종류도 많이 나오는데 있으면 좋긴 좋죠.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좀 더 많이 어깨로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한 46km 정도입니다. 악셀에다 페달 띄고요. 내리막이 이어서 리타더 걸고요. 꼬리 물기가 있어 갖고 안쪽으로 물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풋브레이크가 들어간 겁니다. 자, 오늘은 포크레인이 상차를 해서 자가를 몇 톤 실렸나 한번 볼까요? 사이드 당기고 8.1, 7.8.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여긴 테라 17톤. 아이고 17톤 412. 뒤에 탑계 무게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에지가 하면은 자기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접촉사고 났네. 헐.
누가 잘못한 걸까요? 지금 지점에서는 솔직히 벤츠 쪽이, 승용차 벤츠 쪽이, 근데 일단은 승용차 벤츠보다는 저 뒤에 있는 승용차가, 검은색 승용차가, 왜 그러냐면 저쪽이 차선이 좌회전 차선일 거예요. 1차선이 그림이.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그 인천 방향 남동 좌회전 차선이네요. 2차로 사고 났습니다. 2차로 사고. 좌회전 차선이어갖고 좌회전하는 데서 직진하신 거거든요. 저게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난리 났네요. 아주 그냥 난리네 난리. 난리네요. 전 저게 조금만 서로 양보해주면 되는데 저게 사고가 났네요. 예, 좀 누가 먼저 빨리 갈까 하다 사고 난 거죠. 뭐 사고라는 게 방심하거나 아니겠지거나 뭐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좀 리프팅 되고 그런 차들은 항시 발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발이 잘 내려가 있나. 잘못하면 배로입니다. 그거 가작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여기도 사고 나 있네. 아이고야, 오늘따라 이렇게 사고 많이 났냐. 덤프 트럭하고 이거 체어맨이네. 문 댔네. 아이고야. 저거는 말 그대로 비봉 저쪽에서 내리다가 저쪽에서 내리는 거를 그냥 확 밀고 들어가 버렸네요. 자, 이 사각지대에 걸린 것 같아요. 저거는 100%. 보시는 것처럼 엔진 소리가 이래요. 제게 조수석 창문 연 거예요. 이 소리가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소리예요. 변속됐을 때 소리. 요 소리. 제가 참 좋아하는 엔진 소리예요. 아직 한 번 더 남았는데. 확실히 옆에 방음벽 있으면 방음도 돼갖고 소리가 잘 들려요. 일단은 이게 진짜 좋긴 좋네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걸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거를 해서 핸들 쪽에다 꽂아놓고 잠깐만요. 보시면은 운돔에다가 이게 지금 요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8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가운데 쪽으로 많이 가거나 이러면은 그게 이제 95도 가까이 이제 100도까지 수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다녀요. 평균적으로 지금 RPM에 한 요 정도 선에 지금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선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좀 마시고 어제 이제 TC 쪽 말씀드렸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오일하고
소음기가 막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어제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상관이 있느냐고. 그래서 원 근본적인 입자 모양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어려운 게 아닌데, 광유는요 입자가 덩어리가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막 입자가 막 그 입자 크기가 막 틀려요. 막 진짜 이만한 놈도 있고 요만한 놈도 있고 막 입자가 막 그건데, 합성유는 딱 요런 놈들이 입자가 오일이 따다다다다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합성유가 온도가 요만큼이면, 그러니까 100% 광유가 이 정도면은 반합성유 요만큼, 100% 합성유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열에 버티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뭐 애지간한 차들 온도는 10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 10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오일이 인전 못 버티고 많이 먹는 차들 있잖아요. 오일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일이 타서 없어진다 보시면 돼요, 새 차들이. 근데 인전 탄 오일이 인전 자기만 사라지면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사라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불순물하고 합체를 해요, 타는 순간. 그래서 오일이 라이너가 있고 링구가 있고 오일링이 있고 가스링이 있고 또 압축링이 있는데 왜 오일이 들어가느냐. 기체 있잖아요, 기체. 그냥 말 그대로 기체. 가스, 액체가 고체, 액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일이 액체잖아요. 이게 열에 너무 많이 이게 열화되다 보면은 가스가 생겨요. 그럼 그 가스가 피스톤 링구나 이런 데 다 스물스물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압축 폭발되는데 같이 타요. 근데 그 온도에 탔을 때 중요한 거는요, 그 입자 모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입자가, 악사도 여기서 띱니다. 그 입자가 그 소음기나 이런데 DPF나 이런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00% 합성 오일이 왜 좋냐면은 죽더라도 자기 혼자 죽어요. 오일이 말 그대로 산화가 돼도 말 그대로 입자가 되게 고와요. 불순물하고 합체가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그게 DPF의 소음기에 보면 그 입자 모양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낑겨요. 그러니까 들낑기다 보니까는 그 전보다는 들낑기니까는 막히는 게 덜 막히죠. 그러니까 덜 막히니까 열이 그나마 좀 빨리 소화가 되겠죠, 배기열이. 근데 광유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안 돼서 계속 막히겠죠. 그러면 계속 그 열이 올라가겠죠. 그럼 오일을 또 계속 열을 가하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에 악순환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카테고리가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그 주의해 주시고 그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일 많이 먹는다고 보충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유로 6 차들 그 재생 오래 하고 자주 하고 이러면요, 그만큼 오일이 타서 소음기가 막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100% 합성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재생되는 인터벌도 길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재생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합성유 같은 경우는 새 차의 경우 토탈적으로 이제 하드코어하게 해가지고 45,000 정도 태야지만이 재생 브리드고 떠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광유 쓰시거나 이제 하드코어로 해가지고 이제 좀 뭐 많이 쓰시고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재생을 해요. 그게 일반 순정 오일이고 일반 광유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모든 걸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타서 나오는 입자가 인젝터나 이런데 이제 리턴돼요. 기름에 리턴돼서 그 수검댕이가 리턴돼서 경유밀터를 걸러요. 중요한 거는요, 그거를 거르다 보면은 아주 더 나노 단위의 더 미세한 입자들은 또 연료 펌프나 고압 펌프에 또 타격을 줘요. 근데 요게 요소수 노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입자가 워낙에 두껍고 하면은 요소수도 리턴을 하거든요. 요소수 필터를 자주 교환해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요. 그래서 요소수 노즐이 막히면은 거의 얘가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앞에 요소수가 말 그대로 연소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유로 6 차가 그 변함이 굉장히 심한데 DPF가 읽을 때는 굉장한 열이 많이 차 있고 소음기가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요소수 양은 분사 양은 겁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그 연소 안 되는 요소수가 어떻게 되냐면 액체에서 고체화가 돼요. 이제 고체가 돼서 소음기를 다 막아버려요 또.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로 AS권으로 해서 많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 빈차 때 엔진 소리도 좀 들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지금 하고 있는 차가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아이고. 일단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쇠가 소리가 난다는 거는 오일이 있는데 소리가 난다는 건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미션을 보시면 돼요. 오토 미션들 소리가 날 이유가 없거든요. 오일이 있으니까. 근데 소리가 나요. 자가닥 끄락 따 이런 소리가 나요. 잘못된 거죠. 이런 식입니다. 내리막, 그러니까 어느 분이든 간에 어떤 분이든 간에 똑같을 거예요. 차가 잘 굴러가는데 굳이 악셀에다 밟으실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차가 굴러가는데 악셀에다 안 굴러가니까는 악셀에다 페달을 밟고, 못 올라가니까 악셀에다 페달을 밟고 탄력을 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잘 굴러가면 굳이 안 밟고, 잘 굴러가는데 굳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마력대가 높은 차를 선호로 하는 이유가 지금 그 빈차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토도 항상 그 중립을 놔주셔야 돼요. 정차하거나 이랬을 때 오토 저희가 그 승용차처럼 뭐 컨버터 뭐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오일 방식이. 그래서 똑같은 미션 스틱 미션에 그 TCU라는 걸로 기아를 넣어주고요. 미니백은 에어로 컨트롤을 해줘요. 그래서 TCU에서 뭐 모든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엔진 이슈와 연동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출발할 때 기아를 넣어주시고, 이게 소리 없이 들어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소리 나서 덜커덕거리고 뭐 그 끄럭떡 들어가는 거는 어떤 미션이든 간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빈차로 가고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다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 거는 좀 소리를 좀 잘 들어주시면 해요. 소리를 좀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좀 운전하실 때 많이 여유 갖고 운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차피 이제 빨리 달릴수록 그 연비도 안 나오고 바람 저항도 세지고 뭐 좀 많이 안 좋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천천히 운전하시고 화 안 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차피 이제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운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화만 내면 스트레스 받으면 제 몸만 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운전하면서 화 안 내려고 노력하고요. 보시면 이게 좀 미타도로만 제동을 좀 많이 해요. 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빈차 때 이제 엔진 소리를 좀 들어보시면은
악셀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만 얹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저하고 연락이 되시면은 오셔가지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그런 설명보다 그냥 솔직히 제 차 한번 타보세요. 끌어보세요. 정말 제 차 한번 끌어보시면은 제가 제가 이제 원하는 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차에 이게 부드럽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제가 원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오셔가지고 제 거 한번 타보시면은 모든 그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더 내리막이어서 악셀에다를 밟을 이유가 없어서. 이제 밟습니다. 저는 오토를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정말 오토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또 차량이 교통량이. 어깨를 보고 실제로 옆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옆을 보고 이렇게 백미러 반대쪽도 한번 봐주시고. 반대쪽은 왜 보냐면요, 혹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만 보다가 혹시라고 저쪽에서 또 어마무시하게 또 달리는 승용차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변수라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좀 센서를 달고 그러면 훨씬 좋죠. 사각지대. 근데 이제 일단은 그게 이제 이빨이니까 잇몸으로 실제로 고개를 틀어서 보시고 변속을 사선 변경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급하게 안 하는 게, 일단은 사고 나는 유형을 보시고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러면은 많이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벨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거야, 운전하실 때 자세를요 좀 진짜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목이 너무 아파갖고 갔더니 거북목 가기 전이라 그러더라고요. 목뼈가 일자가 돼갖고.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턱을 좀 많이 가슴 쪽으로 당기라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 턱뼈를 좀 많이 당기는 것만 해도 거북목 그쪽으로 이제 목이 일자가 되는 걸 많이 예방해 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자는 당연히 90도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깨와 그걸 최대한 이렇게 해서 많이 자세가 지금 많이 저도 이제 힘든데 좀 하다 보면 몸에 익으면은 금방 또 이제 좋아지겠죠. 저는 75km 정도 진짜 이 이상은 안 밟거든요. 타이어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2R 말고 애지간하면 2구를 저는 좀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근데 12R을 끄다가 큰 거를 끼다가 이제 작은 걸 끼니까 타이어를 차가 그만큼 안 굴러가니까요. 전방에 차 많습니다. 전방에 차 천천히 가십시오. 얼마나 많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이게 12R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거고, 지금은 차들이 대우가 완전히 초고속 대우고 미션도 그렇고 전부 다 초고속이어 갖고 1100에나 1050에 80km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2구를 끼게 되면은 80km가 1200 정도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전
70으로 다녀도 1100에 딱 그 미션이나 대우의 타격도 덜 가고요. 그만큼 큰 걸 돌리려고 하면 그만큼 타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도 덜 되고 무거운 것도 그렇고 연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1100에 똑같이 1100을 봤을 때 80km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95를 끼게 되면 75에 80km가 1100에 75km가 나오는 거예요. 5km 정도가 5km에서 10km 사이인데, 중요한 거는 똑같이 1100을 다녔을 때 바람 저항이거든요. 바람 저항.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295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힘쓰는 거나 뭐 기아 보호해 주는 거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훨씬 이득이에요, 295가.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295 끼고 1축을 385를 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쿠션이 없어질 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국산이다 보니까 차가 뭐 쿠션 이런 거에 대해서 못 느끼겠어요. 워낙에 튀니까 뭐 잡소리도 많이 나고 워낙에 많이 튀고 하니까는 솔직히 이제 거기에 대한 그게 좀 약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남동 가신다고요? 그래. 차 있을 때 진짜 시간 쓰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적당히 갔다 와서 병원 가기 싫고 모터 넘어갔다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확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그거를 이제 타이어를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앞에가 이제 많이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격 자세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앞에가 많이 내려가니까 바람 저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더 이제 에어로 모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추레라 덤프를 하고 있지만은 일부러 지금 385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2, 3축 같은 경우에는 295 끼고 있고, 테라는 싱글이다 보니까 테라도 385로 해서 싱글로 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타고 있고요. 타이어는 일단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타더로 미리 제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좀 느려요, 현대차가. 그래서 좀 미리 이제 좀 걸어줘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차를 하고 있고요. 짐은 실은 상태고요, 인천에서요. 그래서 여기를 좀 계기판을 좀 봐달라고. 축중은 이렇게 돼 있고요. 새 측사고요. 지금 3km 나와 있고. 오일압력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스로우 열 받았을 때 항상 이제 이 정도 선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거나 부족하거나 이러면 이제 잘못된 거죠.